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열매 맺는 경영을 했고요. 올해 마지막인데 한 주가 밀러주면서 너무 잘 됐다. 마지막 날 이렇게 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제논 타이틀은 축복을 이제 좀 열매 맺었으니까 맛보고 누리는 크리스찬 경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런데 여태까지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경영에 우리가 잘 모르는 비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발췌해서 한 11가지, 12가지 이렇게 한번 비법으로 한 번씩 해나가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 매출하고 상관없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코스트 매니지먼트로 한번 하면서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오늘은 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나눠서 하는 이 부분을 했고요. 말씀은 모두는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뒤에서 같이 하고, 자, CMBA에서 올해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경영.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강에서는 기쁨의 열매 맺는 경영.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에서 속죄와 이 부분들을 했고, 문제 해결, 경영으로는 PDCA,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시면. 두 번째가 2강이 절제의 열매 맺는 경영. 절제에 대한 부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4가지 겸손의 힘이 있었고, 그걸 경영으로 풀기 위해서는 경영의 규율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규율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뭔지. 세 번째가 온유라고 하는 부분을 했죠. 온유는 우리가 조금은 외국에서 알고 있었던 온유, 되게 온순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모세를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온유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갈등을 해결하는,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CEO의 오리진 리더십과 조직 성과에 미친 영향, 이 논문을 가지고 크리스찬 CEO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했던 논문, 이번에 발표됐던 논문 가지고 했고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의 열매 맺는 경영.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쉽게 얘기하면 인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 지켜내는 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경영으로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기업의 경영혁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유라고 알고 있었던 자비의 열매 맺는 경영, 그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이제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했었고, 그걸 우리가 풀을 때 사업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했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고요. 6강이 이제 양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함, 선한, 올바름, 요걸로 정의를 했고,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옳은 비즈니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는 걸 나눠봤고요. 7강에서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는 경영, 그죠? 사랑의 열매는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총명이었잖아요. 총명은 또 돌파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과 그걸 하기 위한 나만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봤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했던 게 충성된 종, 그죠? 충성의 열매 맺는 경영.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종한테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다, 그죠? 기대치가 있었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기대치를 우리는 넘어서는 이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대치를 잃고 있어서 그걸 경영으로 연결할 때는 기대치에 대한 포텐셜, 그죠? 우리가 기대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량, 그걸 가지고 포텐셜로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포텐셜 경영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포텐셜. 마지막으로 화평의 열매 맺는 경영, 그죠? 화평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제일 어려운 게 나 자신과의 화평이 제일 어려워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화평, 이걸 하면서도 저도 많이 은혜 받았던 게, 내 자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막 얘기를 했는데 내 자신과의 화평이 안 되면 또 하나님과의 화평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화평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했고, 그래서 경영의 옳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멘토링으로 우리가 해봤던 옳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2025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시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걸 하나 하면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좋은 커리큘럼의 책이 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계속 올해는 이걸 넘어서 이제 2026년은 맛보는 경영을 좀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비즈니스 성공할 때는 다시 정리하면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래 약속을 잡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화평,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고요. 자, 올해 이제 2026년 오늘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충현교회에 황규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올 한 해 베드로전서를 1년 동안 금요 예배에서 했는데, 주일 예배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이게 확 와닿았어요. 2025년 아까 기도회도 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올해 안 힘든 사람이 거의 다 없잖아요. 올해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버티는 힘을 오래 길러야 되는데, 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301장, 원래 찬송을 301장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송년회 하면서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잠깐 고난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다 잠깐 고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은 때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설 때까지가 고난인 것 같아요. 그걸 넘었으면 이 고난은 다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트레이닝하는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믿음의 분량을 넘었으면 더 우리한테 요구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보면 레벨 1에서 레벨 2, 레벨 3 올라갈 때마다 이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5년이 그 점프의 해가 아닐까. 근데 우리에게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능이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올해에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6년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는 4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제가 요즘 혹시 넷플릭스에 초선이라고 있어요. 초선 보셨어요? 초선 오래된 나왔는데, 번역을 이제는 우리나라 번역을 했는데 초선이 시리즈가 5까지 있어요. 제가 요즘 시간만 있으면 주말에 딱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선이 뭐냐, 부르심이거든요.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저 아직 5편 시리즈 5를 못 봤었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해서 너무 좋은데, 개역개정으로 해서 우리한테 익숙한데, 그 안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는 간단하게,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베드로가 그랬고,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로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선이라고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한번 시간 되면 보면 아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지금 3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 시리즈 5까지 왔어요. 딱 50분짜리거든요. 50분짜리 8편씩 시리즈 5, 8, 40편 정도 넷플릭스 만드는데 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마태가 왜 그렇게 마태복음을 쓰면서 힘들었었던지, 이런 세리에서도 제일 낮은 세리였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한 줄자로만 보는데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렇게 건네드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축복이 첫 번째인데,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보니까 온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학 용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학 용어. 그죠? 의학 용어래요. 그래서 어그러진 뼈를, 오늘 의학이니까 어그러진 뼈를 맞추는 거.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형외과가 제일,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정형외과가 제일 유행이었대요. 정형외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외과, 누가는 내과 의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과 의사, 누가는. 그러니까 뼈를, 어그러진 뼈를 맞추는 거.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망가진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망가지고 치유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망가진 게 뭔지, 그죠? 내가 어긋난 게 뭔지, 그래서 몸과 마음을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내가 망가진 거, 몸도 많이들 망가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온전하게 해주는 축복, 이 온전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내가 만져져야 된 거. 또 하나는, 저는 온전하게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하면서 최고의, 최선의 상태는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데, 최선의 상태는, 교정을 보다 보면 글 쓴 거에서 최선의 상태는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 우리 몸이나 기업이나 이런 거에서 군살 빼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치유돼야 할 것까지를 한번 온전하게, 오늘 그런 걸 한번 나눠보시고 그걸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어그러진 거나 내가 잘못된 거나 치료가 필요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유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축복을 첫 번째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건강이나 인간관계 온전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게 되면 굳건하게 하는 축복인데, 이거는 이 엉그러진 것을 맞춰 놓으면 정렬이잖아요. 정렬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렬. 그래서 굳건하게 하는 축복은 치유되기 수선된 것을 정렬하여 굳게 지키는 거. 굳게 지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굳건하게 하는 축복. 그래서 이 굳건하게 하는 축복이 바로 정렬돼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맞추는, 이런 정렬해야 될 것들을 보는 건데, 표대를 향하여 시선을 놓지 않는 거. 그러려면 심지가 곧은 자를 또 하나님은 축복하시니까, 심지를 우리 올 한 해 2026년 이제 심지가 굳게 되는,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경영을 다시 재정렬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거, 이게 이제 굳건하게 하는 축복이고,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 강하게 하는 축복인데, 이건 강화라는 뜻이 있다는, 강화. 그죠? 우리가 강화한다는 거. 이미 내 안에서 주어진 것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 비암 회장님이 우리가 실행이라는 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축적이 가능한 거고, 배우고 나면 과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미래의 문제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풀어야 되는데, 지혜가 실행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이디어예요. 실행돼야 돼요. 지혜는 실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행이 약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비아임 원장님이 이게 왜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너는 항상 그죠. 지혜스러우려면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혜는 실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또 해보면 다시 지식으로 축적이 되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안 배우면 우리가 배우고 경험이 지식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다시 지식으로 축적돼서 또 빼서 써야 되고, 이 상호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보지 않죠.
지혜자는 실행을 통해서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잘 작동돼서 강화되도록 하는 것. 이게 강하게 하는 축복이랍니다. 그죠? 강하게 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 잘 작동될 때 우리는 그걸 하겠죠. 그래서 강하게 하심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터를 견고하게 하는 축복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확장이라는 개념이에요. 확장하는 축복.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과 인생의 축복.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우리 잠깐 고난이잖아요. 돌아보면 우리 2025년 잠깐 고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을까? 저는 항상 뭘 얻었을까? 2026년을 축복을 맛보는 시비즈니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는, 우리가 지금 온전은 우리가 의학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망가진 거, 우리가 좀 잘못된 거, 치료가 필요한 거, 오늘 수선이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나눔의 첫 번째를 이걸 넣었는데 우리가 나에게 망가진 거, 치료가 필요한 거, 수선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재정렬 하셔서 두 번째 재정렬 해가지고 세 번째 강화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죠? 확장시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올해 이제 경영비법 첫 번째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올해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비용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익축이 있고 하나가 그다음에 매출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매출과 이익축인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죠? 매출과 이익이 증가된 게 제일 좋은 부분 빼고는 그다음에 뭐죠? 매출은 감소하는데 이익이 증대되는 비즈니스들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또는 독점적 기업들은 매출은 많이 감소하지만 이익은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독점적 기업들, 자기들만 특허적인 것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됐을 거예요. 매출은 감소되고 이익은 감소되는 부분들. 그런데 어느 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가 매출은 증대되는데 이익이 감소해. 예전에 우리 또 이현생 대표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한 3년 전에. 지금 그러면 제일 매출이 감소되고 이익이 감소되는 전반적으로 영향이니까 이쪽으로 올리면 이게 제일 쉬운 부분이죠. 이쪽으로 올리면 매출이 증대되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죠? 매출은 증대되는데 이익이 감소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이게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익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경영 환경에서도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이익을 내러 왔고 이익은 지속 경영을 위한 미래 비용이에요. 지속 경영을 위한 미래 경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환경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과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익이 났어. 올해 대부분 손실이 좀 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뭘까? 회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된 거예요. 그죠? 저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이론에 비용보다는 매출이 커야 되고 근데 가격보다는 더 좋은 건 뭐였죠? 가치로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프리미엄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치 중심으로 많이 파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프리미엄도 전략이란 말이에요. 프리미엄도 전략이에요. 제가 다음에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회사가 프리미엄이 될까? 안 그래요. 대부분 우리는 가격이 비싸야 돼. 우리는 품질이 좋아야 돼.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의 프리미엄도 경영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이익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보고요. 그러면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익 획득의 지름길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업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매출이잖아요. 그죠? 이 매출이에요. 첫 번째는 제품을 판매해야 돼. 제품을 판매하면 이익이 나요. 또 하나 둘째는 오늘 다루고 싶은 거예요. 비용 관리 잘하면 이익이 납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피터 드러커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경영의 구로 제가 피터 드러커 책을 많이 보고 그 사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경영자는 제품을 판매, 근데 대부분 제품 판매하는 쪽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예요. 비용 관리 쪽은 여러분들이 절대 매출만 올라가고 나면, 절대 매출이 올라가고 나면 비용 관리하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오늘 그걸 조금 이론을 설명하고 오늘 한 6가지 비법 중에 2가지까지만 할 건데, 자, 이익을 난다는 건 심플하죠. 기업의 운영 공식은 총 수입에서,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윤이. 근데 제가 CEO들한테 물어보면 매출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매출은 맨날 관리해요. 그러면 이윤은요? 그러면 이윤이 알아요. 근데 비용은 얼마 들어요? 제가 비용이 얼마 들어? 그럼 몰라. 비용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매출과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은 항상 물어보는 게 매출이 얼마예요?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직원 수 이제 의미가, 저는 한 20년 전부터 직원 수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이제 AI 시대 왔기 때문에 직원 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규모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에서들 목사님들은 항상 교인 수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똑같아요. 기업들도. 근데 거기에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CEO들, 우리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그 구체적으로 고정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하는 거를 쭉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옳은 경영을, 기업의 운영 공식이 OKR이 뭐죠? OKR이 쉽게 얘기하면 오브젝티브죠. 키 리절트, 핵심 성과 지표거든요. OKR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OKR이라고 하는 건 수입, 비용, 이윤이 명확하게 매일매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재밌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총과 칼이다, 이게. 총과 칼.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과 칼. 자,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게 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부와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것들을 총으로 쏴서 외부에서 총을 가지고, 마치 예전에는 90년대, 80년대는 산탄총 이론이라고 두루룩 갈기면 자원이 많으니까 그 중에 많이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원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정확히 표적을 잡아서 시장을 공략해서 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외부와의 싸움이에요. 총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부와의 싸움, 총 비용은 내부와의 싸움이에요. 내부와의 싸움. 우리 회사 내부와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칼이에요, 칼. 이해되셨어요? 칼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확 되세요? 매출은 총으로 쏴서 외부 시장에서 내가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내부는 총 비용은 내가 얼마든지 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 내부와의 싸움이 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칼을 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비용과 수익 관리예요. 비용을 잘 관리하면 이윤이 나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비용을 관리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단위당 우리가 제품 원가를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씩 만드는 거를, 그죠? 우리가 비용 관리해서 제조 비용을 10%만 줄이면 어디로 나오죠? 바로 이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는 거죠. 계속 단가가 올라가서 요즘 올해같이 어려운 시기가 왔어. 그럼 내부적으로, 예전에 그런 말 생각나세요? 마른 수건도 짜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야, 마른 수건을 짜. 그러다가 한참 짜다가 이제 더 이상 짜면 찢어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마른 수건을 짜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비용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절대 매출들은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비용 관리를 잘하면, 그러니까 2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총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고. 이 2가지, 특히 근데 칼은 내부적으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용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업의 3대 비용 구조를 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 직접 생산 비용이 있죠. 2번째가 일반 비용이 있어요. 3번째가 요즘 세금이 엄청 나오잖아요. 각종 세금.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그죠? 우리 회장님하고 김영수 회장님하고 하면서 뭐 국민연금도 내라 그러고, 뭐 또 4대 보험 내야 되니까 그렇고, 휴가도 많고,
제가 어제도 한 친구하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SK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쉬어? 그랬더니 저 요즘은 그저 그 뭐라 그러죠? 우리 11개 연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연말엔 휴가래요. 야, 너희 참 좋겠다. 근데 제가 보면 아유, CEO들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내가 매년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언제 없어지냐. 열 몇 개씩 나오는 거. 야, 예전에 우리가 있을 때 한 거잖아요. 이 30년 전에 토요일도 일하고 이럴 때. 근데 요즘은 맨날 하는데, 야, 그래서 그거 없애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재무 담당 임원인데 그거 없애면 직원들 난리 나요 이러더라고요. 노동계에서 난리 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영자들이 그거 하면서 아까 김명수 회장님 4대 보험 가면서 진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생산 비용은 뻔하잖아요. 원자재 구매 비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비용, 임금 등 이런 것들은 직접 생산 비용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육훈련비, 건물 임대료, 수도광열비, 통신, 재고비용, 감가 이런 일반 비용들 직접 생산 비용도 줄여야 되지만 일반 비용은 더 줄여야 될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 금방 줄일 수 있는 비용이겠죠. 세 번째가 사업세금이죠. 이건 뭐 세금이니까 이거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비용 중에 요 직접 생산 비용, 그 다음에 일반 비용, 사업세금 요 세 가지가 기업의 3대 비용 구조인데 이 비용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이 구조를 하는 게 레벨 1이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항상 레벨 1, 레벨 2, 레벨 3 올해는 아마 레벨 1, 2, 3 중에서 레벨 1, 3까지 가는 것들을 주로 비법으로 얘기할 건데 손익계산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비용관리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손익관리를 보면서 어떤 비용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죠? 우리가 이익을 관리하려면 손익계산서잖아요. 전체 제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판매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재반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이윤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대부분 손익계산서 관리를 매달 못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매월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아까 망가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수선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치유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재정렬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들은 총 비용 관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첫 번째 총괄과 통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 손익계산서 비용은 총괄과 통제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꾸 비용 관리하면 통제만 생각을 해요. 통제,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우리 CEO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보면 막 불 끄고 다니고, 그죠? 꼭지 다니고. 이런 것들은 거의 통제잖아요. 통제. 그런데 또 하나는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재를 샀어요. 자재 통제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기준은 총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총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줄여들 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 인건비도 마찬가지죠. 인건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인건비는 쉽게 요즘은 비용보다는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총괄과 통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용 관리하니까 자꾸 통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이라고 하는, 그래서 투자 비용과 통제 비용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분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네 번째에 터를 확장하는 게 터가 어디죠? 우리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확장시키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꼭 투자해야 될 게 있고 비용으로 통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괄과 통제의 개념이지만 총괄도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은 통제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비용 관리는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통제라는 개념을 조금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은 통제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괄과 통제의 개념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계획적 지표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 첫 번째 오늘 얘기 드릴 게 시간이 이제 45분에서 첫 번째가 일상비용 통제.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하지만 제일 1번이 가장 쉬운 게 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일상비용 통제다라고 저는 봐요. 비용을 쓸 때 계획적으로 좀 집행하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낭비 현상의 비용 관리 규칙을 통해서 사용 관리를 좀 통제해야 돼요. 이거는 통제가 필요한 항목이에요. 일상 비용들은. 그죠? 일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사무용품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서에 가보니까 사무용품에 대해서 다 가격을 써놨더라고요. 대기업 이런 데서 있잖아요. 사무용품을 안 사주고 본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다 사요. 그러면 되게 아껴서 쓰는데 우리는 가서 어느 기업들 가보면 그냥 사무용품을 다 사서 쓰고 뭐 필요하면 우리 경리가 다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쓰는 거잖아요. 우리 복사지 한 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가격을 명시하고 사무용품 관리 규칙을 수립하고 이런 사무용품부터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지출결의서를 작성시키는 거예요. 지출결의서. 제가 요즘 초등부 이렇게 교사를 교회에서도 하는데 뭘 쓰려면 지출결의서를 써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지출결의서가 쓰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안 사고 자기 돈으로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업에서도 저는 이 지출결의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를 써서 지출결의서를 써서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관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용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죠. 이 일상 비용 통제는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걸 관리 담당자를 놓고 계속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숨은 비용을 찾아내는 거죠. 숨은 비용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비용 관리에 대한 거 철저하게 통제, 계획적 집행을 좀 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일상 비용 통제는 쉬우면서도 일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일상 비용을 좀 통제하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숫자 관리를 통해서 인식되고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불 끄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 것도 되게 상징성으로 있지만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일상 비용에 대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올해 한 달에 얼마 정도 우리 일상 비용에 이게 얼마 정도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정해주는 거.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20% 이렇게 사무비용부터 일상비용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비용을 통제하면 우리 칼로 이렇게 자꾸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라. 관리자는 통제 목표를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통제 목표가 없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비용 관리 유치도 종합시도 되고 사무용품 관리는 하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사게 하고 또 하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또 숨은 비용도 자꾸 찾아보시게 하는 요게 첫 번째 일상 비용을 두 번째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냈는데 미수금 관리예요. 이 미수금 관리가 굉장히 CEO가 직접 챙겨야 되는데 잘 안 챙기는 거죠.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메이저의 거래선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보면 미수금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수금은 거래처의 권리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권리예요. 근데 아직도 직원들은 이게 거래처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팔았잖아요. 우리가 한 달 안에 승계서가 발행됐으면 우리는 갑과 을에서 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우리의 권리인데 이거를 자꾸 관리를 안 하면 자꾸 귀찮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달 영업하시는 분한테 미수금 관리 한 달, 자, 두 번째 되면 두 달째 되면 때부터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 달 되면은요, 저는 미수금은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거예요. 미수금이 한 달 넘어가면 공중분해될 수 있는 돈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미수금 관리가 잘 안 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싶고 줄 돈은 늦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기준을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경영에서 있으면 우리가 재촉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수금 관리를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 돈이지 저는 주는 돈 아니다라는 명제를 여러분들이 CEO가 좀 직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수금은 한 달 안에 꼭 받아야 될 게 얼마인지
꼭 CEO들, 사업본부장들한테, 영업팀장들한테 얘기하고 그걸 매주 관리해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낼 거야, 언제까지 될 거야, 이런 부분들까지 돈은 주는 돈이 아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도는 돈이다라는. 그래서 미수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용 계속 뭐 보내고 뭐하고 가고.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이거예요. 기회비용이 손실이 돼요. 그 돈이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생산이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돈이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묶여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비용에 대한 개념을 알았고, 일상비용, 칼을 휘두르는데 가장 잘 많이 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들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3, 4, 5, 6, 7 인건비까지 관리하는 거,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래서 맺은 말로 비용을 관리하는 기업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용을 관리하는 기업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비용을 관리하는 기업. 비용 관리를 하면 매출은 동일해도 10%만 주면 10%가 이익으로 넘어가요. 아까 보셨죠? 매출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은 총 이익이다. 그러니까 비용 관리를 10%, 5%만 주면 바로 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어렵게 한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코스트 관리를 하는데 이제 예전같이 조금은 막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 스마트하게 코스트 관리를 하면 스마트 서바이벌 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 서바이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자, 올바른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가장 경영의 기본이 되는 이윤 창출의 황금 열쇠라고 저는 이 비법이라고. 황금 열쇠, 베드로한테 주셨던 황금 열쇠처럼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 이윤 창출의 황금 열쇠를 비용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걸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잘 쏘시면 여러분들이 총과 칼을 잘 갖는 올해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오늘 나눔은 그래서 이제 축복을 좀 맛보는 거. 비용 관리하면 바로 이익이 나오니까 또 매출도 오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열매가 바로 이제 맛을 좀 봐야 돼.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수확해서 작년에 2026년 열매를 맺었어요. 2026년에는 이제 맛을 보고 누리는 이런 경영하기를 제가 바라서 오늘 첫 번째는 보내준 것보다 제가 묵상하면서 좀 바꿨어요. 2026년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크리스천 경영을 위해서는 아까 했던 망가진 거, 2025년에 우리가 망가진 게 뭘까? 그 다음에 수선하고 치유되어야 될 게 뭘까? 또 하나는 우리는 정렬은 잘 하잖아. 하나님 앞에 정렬은 잘, 표대를 잘 정렬하지만 이제 강화되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이렇게 올해 돌아보면서 내년을 하기 위한 거를 1번을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운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이론을 좀 배웠으니까 앞에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도전과제, 이걸 한번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지연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막 고민 많이 했어요. 1번까지 할까 2번까지 할까. 그래서 그걸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오늘부터 가셔서 바로 2026년이 시작된 거니까 2026년을 시작하시고 아까 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가 한 거 이거는 제가 2025년에 여러분들이 망가진 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망가진 거잖아요. 또 수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강화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써보세요. 머릿속에 넣으면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거 써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2026년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550장도 성경을 불렀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2026년이 시작된 거로 생각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또 코스트 매니지먼트 하고 다음에는 미수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미수금 관리를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실행했다 하는 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왔는지 그러면 그걸 또 제가 풀어드릴 수 있으면 또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미수금 관리하고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또 우리를 정렬시켜 주시고 강화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터를 확장시켜 주시는 2026년이 되도록 우리 구로지살주의 회원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하나님 기업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